2021년 1회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문제 같이 가겠습니다. DMC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가 아닌 것은? DMC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 네,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지역 CBB 기능, 2번 행사 제작물 및 인쇄물 공급, 3번 행사 진행 인력의 섭외 및 공급, 4번 숙박 및 교통 서비스 정보 제공 업무. 네, 아닌 거 뭘까요? 네, CBB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DMC를 먼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개최하는 장소, 그러니까 목적지라고 우리 얘기하죠. 목적지에서 운영해주는 회사를 DM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뭐 해줘요?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그 개최 장소에 제작물, 인쇄물도 해주죠. 진행 인력 공급도 해주죠. 숙박 교통 서비스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CBB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쵸? 컨벤션 앤 비즈니스 뷰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아래 보시면 용어들 한번 다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처럼 DMC가 뭐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가 아닌 것, 이런 것처럼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우리 컨벤션 기획사, 미팅 플래너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니면 컨벤션 뷰로, CBB의 역할은 뭐냐. 컨벤션 뷰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역에 대표하는 홍보, 마케팅, 전담, 기구. 그쵸? 약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CO는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르가나이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쵸? PCO. 이런 미팅 플래너들이 모여있는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 DMO. 위에 DMC와 이렇게 DMO가 요즘에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DMO는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오르가나이저예요. 차이는 C가 컴퍼니라면 얘는 오르가나이저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여기처럼 공공기관인데 지역 관광공사나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사람들이 그 도시, 그 지역에서 이런 컨벤션을 개최하려고 할 때 마케팅을 하는 오르가나이저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DMC가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컴퍼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잘 보시고 시험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주로 DMC는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컴퍼니, 그 다음에 아래 나오는 DMC보다는 DMO의 개념으로 이제 시험이 좀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벤트의 주요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 이벤트의 특성,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특성, 계획적이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사건, 사고처럼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네, 앞에 제가 사건, 사고라는 표현 썼지만 부정적인 어떤 이벤트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상이 아닌 비일상성이다. 요 세 개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괄호는 전시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시장조사 및 정보교환, 유망업체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 시장, B2B 시장, 뭐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전시회 문제구나. 이거는 전시회의 어떠한 종류겠죠. 근데 따라서 참가업체는 주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이고 참관객은 바이어 등 최종 소비자이며 기본적으로 바이어나 초청장 소지자만 입장이 가능하게 한다. 우리 B2B의 특징이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 촉진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전시회 종류예요. 뭘까요? 1. 코퍼레이트 트레이드 쇼, 2. 컨슈머 쇼, 3. 믹스트 쇼, 4. 트레이드 쇼. 전시회의 특징을 아셔야지 알 수 있는 문제죠. 트레이드 쇼. 전시회의 특징, 지금 이제 바로 앞에 문제가 이벤트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시회 문제가 나오는데 2022년도에 여러분들 자주 출제될 아니면 출제 기준이 변경된 항목 중에 이렇게 이벤트 문제와 전시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경영,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새로운 출제 경향으로 지금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가시면, 기존에 사실은 이벤트 문제 많이 풀어보셨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특성, 그 문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류들이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트레이드쇼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전문 전시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문 전시회라고 얘기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B2B, 산업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주로 관련 산업의 시장 조사나 정보 교환, 유망업체 발굴, 이제 우리가 바이어 발굴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 때문에 하는 전시회라 일반인들이 보통 우리가 가는 그런 전시회하고 조금 특성이 달라요. 우리가 가는 일반인 전시회, 컨슈머쇼라고 하죠. 이런 전시회는 주로 소비재죠.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보러. 뭘로요? 참관객으로. 전문 전시회 같은 경우는 누가 참관객으로 많이 온다? 바이어. 그쵸? 근데 여기는 일반인 대상도 돼요. 그래서 뭐 소매업자도 되고 최종 소비자도 되고 그래서 일반 대중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4번. 다음 중 회의에 관하여 맞게 설명한 것. 회의의 종류에 대한 거죠. 뭐 봤더니 워크숍, 콩그레스, SMERF, 심포지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가겠습니다. 1. 맞게 설명한 거. 워크숍은 전문가가 토론거리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반해 세미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토의하는 프로그램이다. 2. 콩그레스는 미국에서 회의라 불리우며 영국에서는 컨벤션 대신으로 쓰인다. 3. 제가 좀 나갈게요. SMERF는 레크레이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스페셜 이벤트가 아니라 영리적인 것을 추구한다. 4. 심포지움은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비공식 미팅의 일종으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며 오디션도 적다. 오디션도 적다? 오디언스도 적다. 청중이죠. 네, 청중도 적다. 일단 맞게 설명한 것. 결론은 나머지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몇 번이 맞을까요? 콩그레스는 미국에서 회의라 불리우며 원래 콩그레스는 어디서 쓰이는 용어라고 그랬죠? 유럽. 그쵸? 네, 컨벤션은 미주 지역이라서 이렇게 됐고요. 1번 워크숍은 전문가가 토론거리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반해 세미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토의하는 프로그램이다. 워크숍의 특징 여러분 아시죠? 소규모의 회의죠. 뭐 하려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그쵸? 그 다음 SMERF는 뭐죠? 우리 비영리 단체 회의를 통칭해서 SMERF라 그러죠. 비영리 단체의 특징이 뭐다? 네,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소비할 수가 없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기획을 한다. 그 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뭐다? 비수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SMERF가 레크레이션을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리적인 거 추구하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심포지움은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비공식 미팅의 일종으로 아니죠. 그쵸? 우리 컨벤션의 일종이고요. 오디언스, 청중도 적다?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 컨벤션, 콩그레스, 포럼, 심포지움, 세미나, 워크숍, 클리닉, 패널.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왔던 게 이거죠. 기업회의와 협회회의와 비영리단체 회의의 특성. 지금 앞에서 보셨던 문제가 이 SMERF, 비영리단체 회의잖아요. 뭐 소셜그룹, 밀리터리 그룹, 에듀케이셔널 미팅, 릴리저스 그룹, 프레터널 그룹. 그쵸? 이러한 그룹들은 비영리단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회의와 협회회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시험에 간간히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컨벤션 기획사의 일반적인 업무로 적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컨벤션 기획사가 하는 업무가 아닌 것. 1. 회의 목적과 계획 수립. 2. 회의 시설의 교섭. 3. 컨벤션 센터의 운영 자문. 4. 프로그램 기획. 일단 답은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네. 컨벤션 센터 운영하고 자문하는 건 기획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쵸? 되게 좀 쉽게 찾으셨을 것 같고요. 2번의 표현이 회의 시설의 교섭? 회의 시설을
컨택하고 거기랑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걸 교섭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자, 6번입니다. 후원단체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가 21년도에 자주 나왔던 게 이벤트, 전시회, 이렇게 마케팅 관련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022년도를 대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원단체 유치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이에요. 가장 우선 고려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인데 후원단체는 누구죠? 컨벤션을 기획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주최자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죠. 이 후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현금을 후원할 수도 있고 현물을 후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렇죠? 하는 업체, 단체, 기관 다 되겠죠. 근데 그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주최자나 컨벤션 기획자, 미팅 플래너들이 후원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후원단체의 재정 상태, 후원단체의 경영 철학, 과거 후원단체의 후원 경력, 후원단체가 후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 가장 우선시 고려돼야 할 사항. 우리가 A라는 그 어떤 단체를 후원으로 섭외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그들한테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후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답은 뭐다? 이거예요. 후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뭔지를 알아야지 협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해줄게. 우리 후원해줘.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그 회사가 이 행사를 후원을 하면서 자기네 그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홍보, 광고를 실어준다라던가 홈페이지에 이 회사의 어떠한 그 뭐 배너를 실어준다라던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죠? 재정 상태 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가장 우선시이기 때문에 4번입니다. 자, 7번. 컨벤션 마케팅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 네, 마케팅 문제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꼭 컨벤션 마케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마케팅 그 절차하고도 동일하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 목표 시장 선정, 시장 포지셔닝, 마케팅 목표 설정, 실행 계획서 작성 및 이행, 마케팅 계획의 평가와 피드백. 네, 그냥 순서대로예요. 그렇죠? 우선은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한 다음에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을 하죠.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계획서 작성하고 이행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죠? 지금 이거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 절차하고 같아요. 그쵸?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이거 굳이 컨벤션 마케팅이다 라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컨벤션 서비스 마케팅 믹스의 7P 해당하지 않는 것. 네. 요 문제도 자주 나왔죠. 보통 우리가 일반 마케팅에서 4P 얘기할 때 컨벤션은 7P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답부터 갈게요. 컨벤션의 7P, 기본 마케팅 4P,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 4개인데 컨벤션은 뭐다? people, physical evidence, process 3개가 추가가 된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드리면 people, 사람, physical evidence,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process, 진행 과정이에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서비스 집중 관리 아닌 거죠. 그쵸?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이벤트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네, 또 이벤트예요. 이제 나와요. 자꾸. 이벤트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벤트 개최 의뢰자 및 스폰서의 요구 수용을 위한 관리. 2. 이벤트 조직 관리 운영. 3. 이벤트 개최 성과에 대한 예측과 평가. 4. 참가자 안내와 등록 업무 수행. 이벤트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인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이벤트 관리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참가자 안내하고 등록 업무는 누가 해요?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 운영요원, 그쵸? 현장 진행요원이죠. 진행요원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의 공회용 광장에서 나온 용어로 자유토론의 장이다. 회의 종류, 그죠?
제시된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동일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주도하에 벌이는 공개 토론회로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자가 의견을 종합한다. 1포럼, 2컨그레스, 3심포지움, 4 패널 디스커션.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공개 토론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청중이 자유롭게 질의에 참석한다. 뭐라고요? 포럼. 같은 유형인데 심포지움은 청중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엄격하다라고 해서 심포지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컨그레스는 그냥 이 전체적인 컨그레스, 컨벤션, 컨퍼런스 같은 용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패널 디스커션은 패널들이 모여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 분야의 전문가도 되지만 패널 같은 경우는 동일 분야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중이 자유롭게 질의응답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 11번입니다. 컨벤션 운영 시 발생되는 숙박의 예약 업무. 일단 숙박 업무고요. 숙박 예약이고요. 볼 수 없는 것. 숙박 예약 업무 틀린 것. 1. 객실 블럭의 확인. 2. 개보수 상태의 확인. 3. 컷오프 일자의 확인. 4. 무료 제공 객실 수의 확인. 네. 예약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객실 블럭, 우리 블락킹 한다 그러죠. 블락킹 한다. 이게 뭐예요? 객실 예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300개 필요해요. 300개. 예약하는 거. 그 다음 컷오프는 뭐예요? 방출하는 거. 예약을 했어요. 블락킹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300개를 블락킹을 했는데 예약 받아봤더니 200개밖에 안 돼요. 100개 컷오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무료 제공, 컴플리먼트리라고 그러죠. 무료 제공 객실 보통 예약을 해요. 한 300개 객실을 우리가 블락킹을 해요. 그러면 컴플리먼트를 뭐 10개 객실당 하나 아니면 맞나요? 100개 객실당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보수 상태 확인하는 건 예약 업무는 아니죠. 자, PCO가 행사의 사후 단계에서, 사후 행사 끝나고 난 단계에서 해야 할 업무가 또 아닌 것이네요.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보통 할 일인지 아닌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1. 평가, 2. 감사장 발송, 3. 결과보고서 작성, 4. 추정 예산안 작성. 네, 문제 너무 쉽죠? 평가나 감사장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마지막에 하는 거. 근데 추정 예산안은 언제 해요? 마지막이 아니라 추정이잖아요. 얼마면 이 행사 할 수 있어? 얼마면 돼? 하려면 언제 해요? 사전에 해야 하는 문제죠. 네, 13번입니다. 컨벤션 마케팅 시장 세분화에 있어서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네, 마케팅 문제 주구장창 나오고 있고요. 시장 세분화. 그렇죠. 세그멘테이션. 앞에 우리 왜 했었잖아요. 그 마케팅에 관련된 용어들 중에서 시장 세분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 다 아시고 계시는데 해당하지 않은 것. 이것도 또 아닌 것. 인구 통계학적 변수 우리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 나이, 연령, 뭐 성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닌 것. 연령, 결혼 여부, 라이프 스타일, 가족 수명 주기. 네, 알고 계세요? 라이프 스타일은 심리적인 특성이에요. 인구 통계학적 변수 아닙니다. 네, 참고로 살펴보실 거 아래 제가 나열을 해드렸어요. 읽어보세요. 자, 컨벤션 뷰로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네. CBB 컨벤션 뷰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그쵸? CBB의 설명이 아닌 것. 예, 컨벤션 뷰로는 컨벤션 개최지에 관한 세밀한 정보 제공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2. 컨벤션 뷰로가 관주도형일 경우 재정적 지원의 확보, 조직관리 및 인력관리가 용이하다. 3. 컨벤션 프로그램 기획 및 컨벤션 전후 관광 프로그램 기획 등의 각종 컨벤션 이벤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4. 관광 및 컨벤션 목적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시의 이미지 개발 및 마케팅 역할을 담당한다. 답 찾으셨나요? 네. 그렇죠. 이벤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건 누구예요? 컨벤션 기획사죠. PC들이 할 역할이고요. 컨벤션 뷰로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전담하는 홍보 전담 기구고요. 주로 관주도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맞아요. 3번이 아닙니다. 자, 15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컨벤션 마케팅 기획의 작성 단계에서 네, 이제 화나려고 그러죠. 마케팅 문제 또 나와서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게 제일 먼저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컨벤션 관련 국가의 내외적인 국가 내 국가 외적인 동향, 시장 분석, 컨벤션 시설과 내용 분석, 경쟁 관계 분석 이거 다 아실 텐데 네 바로 답 찾을게요. 수업 분석이죠. 그쵸?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 요인을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요 문제는 마케팅에서 처음 작성 단계에서 시장 조사 분석하고 할 때 이런 거 대내외적 동향 시장 분석한 데는 수업 분석한다. 그냥 외우세요. 다른 예시는 나올 게 없어요. 자, 16번입니다. 국제회의 시 회의실 배치. 이제 이건 현장 운영 쪽이네요. 현장 회의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같은 장소에서 인원을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 여러분 다 아세요. 1. 극장식, 2. 교실식, 3. 이사회식, 4. 유자식. 네, 다 아시죠? 극장식은 뭐다? 책상이 없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만 쭈쭈쭈 있어요. 근데 책상 의자 놓는 거 교실식이잖아요. 책상 의자 놓는 거에 2배를 넣을 수 있죠. 책상만큼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사회식, 우리 뭐 보드라고 얘기하죠. 몇 명 못 앉아요. 그 다음에 U자, 그쵸? 저 끝이 이제 비어있는 곳도. 얘도 역시 많이 못 앉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음자형 가끔 나오죠. 미음자형.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림은 라운드 테이블 연회식이에요. 그쵸? 둥글게 앉아서 하는 것. 이거 같은 경우는 식사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자, 또 계산 문제입니다.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계산 문제. 어떨 때는 2문제도 나오고, 그쵸?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볼게요. 17번. 컨벤션 참가자가 500명이고 등록비가 100불일 경우 홍보비를 참가자 수입의 11%로 가정한다면 1인당 지출할 수 있는 홍보비는 홍보비 계산하는 거네요. 근데 다 나왔어요. 보시면 참가자 500명, 등록비 100불, 그 중에 홍보비가 11%. 어떻게 하면 돼요? 참가자 500명 곱하기 100불 하면 전체 얼마예요? 5만 불 되죠? 거기에 11% 네, 바로 나오죠. 11% 답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거에서 전체 몇 명이요? 500명이기 때문에 1인당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이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 네. 그 다음 18번입니다. 컨벤션 행사 종료 후 컨벤션 서비스의 평가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종료하고 나면 뭐예요? 평가하죠. 근데 거리가 먼 거예요. 1. 개최 시설 현장 조사. 2.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3. 회의 개최지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 4. 연예, 오락, 사교 행사, 관광 등 부대 행사에 관한 평가. 제가 그냥 바로 웃음이 나왔어요. 개최 시설 현장 조사 언제 해요? 얘는 끝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사전에 해야죠. 나머지는 끝나고 하는 게 맞죠. 자, 19번. 컨벤션 참가자 유치에 관한 설명. 참가자 유치에 관한 설명. 참가자 유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컨벤션에 많이 오세요 라는 거죠. 근데 그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 컨벤션 뷰로의 활동은 참가자 유치에 기여를 한다. 2. CRM 도입의 예로서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컨벤션 개최지 및 시설 웹사이트는 참가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 4. 과거 참가자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고 새로운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한다. 네. 일단 이렇게 부정적인 어휘가 나오면 일단 저 아이는 틀렸을 거야 라고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보시면 되죠. 컨벤션 뷰로, CBB가 유치 활동에 도움 주죠. 그쵸? 홍보 많이 하니까요. 이 CRM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로 요즘은 다 홍보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거, 이 CRM의 대표적인 게 이메일 보내는 거거든요. 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개최지나 시설 웹사이트 참가자 유치에 도움이 되죠. 네, 개최지하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잘 소개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많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사항. 이제 이 법률 문제도 몇 문제씩 나오죠. 일단 어떤 국제회의 시설의 요건인가? 국제회의 시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회의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 시설도 있고 그쵸? 있죠. 이 중에 뭘까? 200명 이상이네요. 아, 작다. 그쵸?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전문회의 시설, 준회의 시설, 전시 시설, 부대 시설. 당연히 회의가 있어야 되니까 회의 시설인데 전문회의 시설 저수량 아니죠. 그쵸? 그럼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전문회의 시설 2,000명 이상.
그쵸?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시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 지어져 있는 컨벤션 센터들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전문회의 시설이니까. 그 다음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 얘는 10개. 준회의 시설이 200명, 30명 이상 수용이 중소회의실 3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전문회의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2,0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 시설이 있어야 돼요.